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해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제 185화고요. 자전거 사고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전거 사고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자 위험 부담 원칙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교통사고에 우자 위험 부담 원칙이라는 문구는 어느 법규에도 없어요. 민법에서 나온 개념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우한, 그러니까 좀 우등한, 좀 더 큰 놈이 작은 놈을 좀 약자를 보호해줘야 된다. 우자, 열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자죠. 그래서 우자 위험 부담 원칙에서 좀 큰 차가 작은 차고 사고 나면 큰 차가 좀 주의했어야지라고 큰 차한테 과실을 조금 더 주는. 예를 들면 승용차랑 오토바이, 승용차랑 자전거, 승용차랑 보행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용차를 탄 사람은 좀 다칠 위험이 좀 적지만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는 상대적으로 좀 다칠 위험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약자를 교통 약자를 좀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취지인데 법규에는 없어요. 근데 교통사고 과실 비율에는 있어요. 자, 좌회전하는 자전거. 여기서 좌회전하는 자전거, 직진하는 자동차는 뭘까요? 이거 신호 있으면 당연히 신호 위반하는 놈이 잘못한 거죠. 직진 신호에 가는데 좌회전 자전거, 이거는 신호 위반이잖아. 그거는 당연히 자전거가 가해자인 거고. 자, 신호가 없는 교차로다라고 가정할 때, 지난주에 우리 신호가 없는 교차로 얘기했죠. 그 비보 사거리 아니에요. 신호가 없는 사거리예요. 자, 좌회전하는 자전거와 직진하는 자동차와의 사고에서 기본 과실, 손보 옆에 과실 도표상에 기본 과실이 얼마로 되어 있냐를 보면, 자, 자전거 대 차예요. 7대 3이다. 자전거가 7이다. 혹은 5대 5다. 똑같다. 혹은 3대 7이다. 자전거가 오히려 피해자다. 혹은 아니 자전거 문제가 있냐? 차가 100%다. 자,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표준 과실 비율. 표준 과실 비율은 손보 옆에 과실 도표상의 표준 과실 비율은 5대 5입니다. 요거는 편도 1차로 도로일 경우에 그래요. 편도 1차로 도로는 뭐냐면 중앙선 하나 있고 그리고 차선 하나, 차로 하나 있는 그게 이제 편도 1차로 도로입니다. 기준으로 했을 때 5대 5고, 만약에 편도 2차로 도로 이상이다. 편도 3차로 도로 같으면 거의 신호등이 있겠죠. 없는 데가 없겠죠. 근데 편도 2차로 도로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도 있어요. 그러면 왕복 4차로 정도 되겠죠. 그런데 편도 2차로 이상이다 그러면 자전거 과실이 5% 더 늘어납니다. 55대 45가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과실은 5대 5인데 그럼 가해자는 누굴까요? 가해자는 자전거가 기본적으로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인데 다만 사고의 상황을 살펴야죠. 사고의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목격자도 없다. CCTV도 없다. 블랙박스도 없다. 두 운전자의 주장밖에 없다. 그러면 자전거가 가해자입니다. 그게 기본 과실이에요. 무언가 그 사고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그 기본 과실을 바꿀 수 있죠. 아예 뒤집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자전거가 100% 가해자고 뭐 차가 100% 피해자고 뭐 이런 사고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뭐 차가 100% 가해자고 자전거는 100% 피해자인 사고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을 바꾸려면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장 만들어는 안 된다. 아시겠죠? 약간은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동승자의 진술은 법적인 효력이 없는 걸로 보통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좀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좀 바빠요. 약속이 있어서. 자, 좌회전 자전거와 직진 자동차의 사고에서 통상적으로는 좌회전하는 자동차와 직진하는 자동차와의 사고라면 동일 폭이라면, 그렇다면 직진 대 좌회전 따져가지고 직진 차량이 피해자가 됩니다. 보통 7대 3 정도가 기본 과실로 돼요.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한 20% 정도를 자전거는 빼주는 거죠. 차 대 차 사고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7대 3이면 5대 5, 8대 2면 뭐 6대 4, 뭐 이 정도. 자전거의 과실은 20%를 빼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통상적인 과실이에요. 통상적인. 그리고 하물며 어떤 게 있냐면 직진하는 차량, 골목에서 나와서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하는 자전거, 이거 기본 과실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그게 7대 3이에요. 중앙선 침범인데. 그거 경찰서 가잖아요. 자전거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으로 그리고 보험 미가입으로 형사처벌됩니다. 형사처벌되는 것과 별개로 기본 과실은 차의 운전자한테 야 자전거가 저기서 튀어나오는데 네가 주의를 해야지 라고 기본 과실을 매겨요. 블랙박스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과실 도표입니다. 블랙박스를 통해서 정말 주의하기 힘들게 예를 들어서 저기 골목길이 오르막이에요. 그러니까 내리막인 거지. 지금 오는 방향에서는 쫙 내려와서 좌측 확 돌아버렸다. 근데 가는데 옆구리를 푹 치고 지 혼자 넘어졌다. 뒤로 사이드미러를 놓고 봤더니 저기 자전거가 넘어져 있다. 뭐지?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뭐 글쎄 그렇다면 100대 빵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걸 누가 입증해야 된다고? 내가. 상대방의 블랙박스 그거는 상대방의 권리. 나는 그 블랙박스를 볼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차에는 블랙박스를 다시라고 무조건. 아시겠죠? 자, 그럼 자전거는 좌회전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처럼 그냥 편도 1차로 도로면 왕복 2차로 오고 가고 이런 도로면 그냥 자전거는 보통 길 가장자리로 다니니까요. 차가 직진하는 차가 있나? 요거만 주의하고 그냥 좌회전하면 되죠. 근데 요거만 주의하면 안 되지. 좌우에서 맞으면서 오는 차도 물론 주의해야죠. 어쨌든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보통 가장자리로 자전거가 다니기 때문에 차는 자전거 옆으로 지나간단 말이에요. 원래 그렇게 다닐 수 있게 돼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로 다니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차로에 차가 한 줄로 다녀야 되는데 그 규정을 유일하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자전거예요. 차가 있고 그 옆으로 갈 수 있는 건 자전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으로. 오토바이 막 가잖아요. 그거 다 불법이에요. 자, 어쨌든 자전거가 좌회전하려면 여기서 직진하는 차를 잘 살피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신호가 있는 교차로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는 자전거 좌회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기 1차로로 들어가서 왕복한 저기 한 10차로 정도 되는 도로에 저 1, 2, 3, 4, 5차로인데 좌회전 차로인 저 1차로까지 쑥 들어가서 거기서 차하고 같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전거는 길 가장자리로 다니라고 돼 있는데 그럼 자전거는 어떻게 가야 되냐? 직진 신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횡단보도로 보행자하고 같이 가면 안 되고 횡단보도 보행자 옆으로 이쪽 편 길 가장자리로 직진을 일단 해요. 직진을 해서 대기하고 있다 연석 밟고 대기하고 있다가 이쪽 편 횡단보도 그러니까 이쪽 편 직진 들어오면 이쪽 편 횡단보도 보행자들하고 같이 이쪽에 직진하는 차들하고 같이 직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호를 한 번, 두 번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편도 2차로가 아닌 1차로 정도의 도로, 1, 2차로 정도의 도로에서 큰 도로가 아니고 좌회전 전용 신호만 들어온다. 직진 신호가 없다. 그러면 우회전하는 차를 주의해서 길 가장자리 쪽에서 이렇게 돌아도 되긴 해요. 그런데 직진 좌회전이 같이 들어오는 동시 신호인 교차로에서 내가 좌회전하겠다고 길 가장자리에서 돌아버리면 직진하는 차하고 사고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차로를 한번 직진해서 다시 꺾어서 직진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훅턴이라고 합니다. 신호를 한번 받아서 잠깐 대기했다가 신호 받아서. 왜 자전거만 그렇게 다녀야 되냐? 자전거도 차인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과실은 주장 안 해야지. 좌회전도 직진으로 해가지고 자전거도 70% 이렇게 해야지. 근데 사고 나잖아요? 그럼 자전거는 약자인데 이 얘기한다 또? 그러니까 자기가 탈 것, 승용차, 자전거, 오토바이 혹은 퀵보드의 법규에 맞게 안전하게 운행을 하셔야 되는 걸 늘 주의하시면서 다니셔야 되고요. 이제 뭐 일교차가 조금 커지고 비 소식 살짝 있다가 비 소식 그치면 벚꽃도 필 것 같아요. 그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비 오면 뭐 해야 되죠? 감속, 속도 줄여야 돼요. 제동거리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안전운전, 양보운전 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전거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 자전거의 심리를, 자전거와의 관계를 살펴서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주의를 해서 다녀야 되겠죠. 자전거 어지간하면 좀 보호해주고 옆에서 좀 피해주고 해야죠. 부딪히면 제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부딪히면 다쳐요. 그러니까 자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